GTX 관련 공약 눈에 띄죠. 이재명, 윤석열 모두 D 노선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네,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지지율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이재명, 윤석열 후보 모두 수도권 서북부 주민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서 공략하기 위해서 GTX D 노선, 소위 Y자 노선을 들고 나왔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국토부에서 지난해 Y자 노선이 아니라 김포와 부천을 잇는 일명 김부선을 발표하게 되면서 인천의 영종, 청라 주민들뿐만 아니라 검단에 이르기까지 인천 주민들의 실망, 반발이 상당한 수준이었었습니다. 하지만은 만약 지금 대선 후보들이 제시한 대로 Y자 노선이 현실화될 경우에는 이들 지역뿐만 아니라 가정동, 루원시티 그리고 계양구까지 수혜를 받기 때문에 인천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대선 표심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경기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김포 한강 신도시 주민들도 김부선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강남으로 바로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반발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하남시 역시 김부선으로 인해서 지금 반발이 있는 상황입니다. 즉 인천과 경기 지역 모두 지금 반발, 불만이 있는 김부선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상황에서 한 표라도 아쉬운 대선 후보 입장에서는 뭐 예산 문제, 실현 가능 여부를 차치하고서라도 경쟁적으로 Y자 노선을 유지하겠다라고 지금 내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여야 대선 후보가 공히 지금 Y자 노선 같은 공약을 내놨다 볼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실제 득표에 영향을 미칠지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라고 분석하는 견해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간 계속해서 공약으로 단골로 등장했다가 어려웠던 것보다는 그래도 GTX D 노선의 실현 가능성 그래도 조금 더 높게 보는 전문가들은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이 Y자에 추가될 새로운 경유지가 어디냐. 결국은 이거 아니겠습니까? 길게 뻗은 도로와 다르게 여기 생기면은 엄청난 수혜를 그 지역민들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표에는 훨씬 더 유리한 상황이 되는 건데 그래서 그런가요? 두 후보가 제시한 경유지 그리고 끝나는 종착 지점이 좀 다르다고요? 그렇습니다. 두 후보 모두 GTX-D를 Y자 노선으로 추진하는 것은 동일하다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수도권 서북부 지역의 표심을 생각했다 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구체적 노선에 있어서는 경유지, 종착역에 있어서는 조금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인천 시민 입장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후보의 경우는 GTX D 노선의 경우 Y자 노선으로 추진을 하긴 합니다만은 경기도의 제안대로 서울, 강남을 거쳐서 하남까지 연장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기존의 경기도 안과 동일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Y자 노선을 추가했다 볼 수가 있는데요. 반면에 윤 후보는 GTX D를 인천시가 제안했던 Y자 노선으로 추진하면서 강남에서 또다시 Y자로 분기가 됩니다. 즉 광주, 이천, 여주 구간에 대해서 추가로 GTX D 노선을 또 Y자 형태로 또다시 연장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후보 입장에서는 광주, 이천, 여주가 빠지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GTX F 노선을 신설을 해서 이 지역에다가 GTX를 놓겠다라는 안을 밝혔는데요. 결국 결과적으로 노선의 형태, 명칭만 조금 달라질 뿐이지 GTX를 유치하고자 하는 지역의 대부분이 이번 대선 후보들의 공약에 포함되어 있다. 차별성은 거의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 상황이 됩니다. 앞서 저희가 이제 살펴봤던 전철화 사업은 사실 바꿔야 될 법도 좀 있고 거쳐야 될 난관들이 좀 많은 사업들이었는데 사실 GTX D 노선은 의지만 가지고도 충분히 빨리 진척이 될 수 있는 사업인데 그래도 남아있는 아직 절차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가장 큰 점은 예산 문제가 수반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어쨌거나 여야 유력 대선 후보들이 공약으로 제시한 상황이다 보니까 지역에서는 무산됐던 Y자 노선이 다시 한번 추진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건 사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천시가 제안했던 대선 후보 공약을 포함시켜달라라는 내용도 포함됐다는 점 역시 고무적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경인선 지하 공약처럼 대선용 공약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대선 후보들이 선거에 임박해서 지금 GTX 공약을 좀 남발하는 좀 경향이 있는 상황입니다. 재원 마련, Y자 노선 같은 경우는 무려 10조 원이라는 금액이 들거든요. 그런데 아까 광주, 이천, 여주까지 늘릴 경우에는 그보다 더 추가적으로 예산이 늘어나는 점, 또 D, E, F 노선까지 합치면은 첨락적인 예산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 대한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공연불에 그칠 가능성도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대선 이후에 최고 정책 결정권자죠. 뭐 대통령이 뭐 예산을 들여서라도 뭐 어떻게 해서라도 뭐 GTX를 추가로 건설하겠다라는 확고한 의지가 있다고 하면 뭐 좀 달라질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말씀드렸던 이런 막대한 수반되는 예산을 어떻게 부담하겠다는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관건 변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절차적으로는 다가온 2026년에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일단 DEF 노선을 포함시켜야 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물론 이를 위해서는 사업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의 결단뿐만 아니라 정치권의 노력, 지역 사회의 노력이 함께 어우러져야만 가능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역민과 지역사회는 간절하게 원하고 있죠. 그렇지만 대선이라는 것이 이제 전국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인천에 국한된 이 공약을 얼마나 실천력 있게 몰아갈 것인가, 또 이어질 지방선거에서 어느 당이 그 지역의 지자체장들을 맡을 것인가, 이런 역학구도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문제인데 그 시점 돼서 또 다시 한번 살펴볼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